안녕하세요. 와일드 포커스입니다. 전국 사람과 산 야생 동식물 있는 어디든 가능 와일드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코스는 부산 불광산, 울산 대운산 정상에 올라서 멋진 풍광이 연출 코스를 찾았습니다. 와일드 포커스, 지리산 촌놈, 부산 울산 근교산, 불광산, 대운산 명품 숲가다. 오늘은 주인공 소개합니다. 박치골 계곡, 직박구리 참나무 군락지, 소나무 군락지, 불광산 정상, 오소리, 대운산 정상, 첫파남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등산 코스가 여럿 있지만 장안사에서 박치골, 불광산, 대운산 정상까지 간 후 다시 첫파남, 백년암 거쳐 장안사로 원점 희귀 산행하기로 한다. 11월의 산은 가을과 겨울이 만나는 계절의 교차로다. 산 밑 계곡에는 아직 붉거나 노란 단풍의 여운이 남아있지만 해발 500에서 600m 이상만 넘어가도 겨울산으로 변해있기 마련이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이 지천으로 깔리기 시작하고 이미 잎을 잃어버린 나뭇가지는 앙상한 몰골로 삭풍에 흔들린다. 온 산을 붉게 물들였던 만추의 화려함은 다 어디로 갔나 싶다. 매년 이맘때 산행을 하다 보면 가을 참 짧다는 감상적인 말이 저절로 나온다. 겨울이 시작되고 있음을 실감하면서 세월의 빠름도 새삼게 갖는다. 대운산을 이야기할 때 인근의 불광산, 심영산 등과 떼놓을 수는 없다. 부산, 경남, 울산이 하나였듯이 대운산과 불광산, 심영산도 원래는 전체가 불광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하나의 산들이기 때문이다. 원효대사의 마지막 수도처인 대운산이라고 돼 있다. 또한 대운산 내원 고래 자리 잡은 내원암과 관련된 기록 중 동국여지 승남이나 범우고 등에는 내원암은 울산군 불광산에 있다는 구절도 있다. 이들 산이 모두 불광산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대변해주는 단서들이다. (10시 50분) 장안사 주차장 도착.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으니 바로 산행을 시작. 박치골로 산행 시작. 여기저기 가을 단풍이 마지막 빛을 발하고 박치골 계곡에서 등산하다가 자주 만나는 새가 어떤 새일까 찾아보니 직박구리인 것 같습니다. 새 울음소리가 하도 커서 조금 시끄러웠지만 등산로에서 듣고 있으니 마치 깊은 산속에 들어온 느낌이네요. 직박구리야, 우리 같이 등산 동행 갈래? 물어보았더니 답을 안 하고 바라보기만 해서 그냥 왔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만나는 새가 직박구리이다. 목청도 좋고 겁도 별로 없어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자기 할 일은 한다. 직박구리과에 속한 새. 몸 길이 20cm 정도이며 회갈색 등을 가지고 있다. 회색 바탕에 가슴에 흰 반점이 있으며 얘는 희다. 봄에는 산에 살다가 가을부터는 인가로 내려와 겨울을 난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울긋불긋 단풍이 한참이다. 박치골로 오르는 길. 찬 기온에 쓰러진 숲을 길을 지나 보시다시피 계곡은 이렇다. 물이 없으니 바닥에 미끼가 끼어있고 단풍 숲길을 따라 올라가는 트레킹 거리는 약 편도 2.5km 정도. 계곡을 끼고 계속 올라간다. 뒤 돌아보면 온 산이 울긋불긋하다. 이런 다리가 없었는데 산불 끄기 위한 인도길이 연장되면서 부수한 것 같다. 20분 정도 오르면 포장도로가 끝나고 넓은 흙길이 시작된다. 자외선은 강하지만 바람이 불어 다행이었다. 자연과 함께하다 보면 몸에 기가 살아나는 것 같다. 몸이 처지는 느낌이었는데
등산 걷다 보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건 왜일까? 인도 옆으로 나무도 식재해놓고 풀도 베어 깔끔해졌다. 와, 나무 봐라. 이발한 것처럼 풀 냄새 너무 좋다. 커다란 느티나무와 함께 쉬어갈 수 있는 큰 바위가 있으니 좋다. 인도 옆 옛날에 사람이 살던 흔적이 군데 남아있다. 숲길이 너무 좋았어. 길은 점점 좁아지고 불광산으로 등산로다. 아, 나무 봐라. 박치골이 꽤 길다. 계속 숲속으로 들어가면 돌탑이 있고 숲속이 어두워진다. 작은 계곡 건너서 올라가면 불광산으로 등산로다. 여기까지는 잠깐 시간 날 때 트레킹하기 좋은 거리인 것 같다. 장안사 주차장에서 박치골 계곡 따라 왕복 5km 트레킹 코스 좋은 것 같다. 다시 단풍나무로 바뀐다. 큰 돌들이 바닥에 깔려있는데 그 틈새에도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 자연의 강인함에 새삼 놀라게 된다. 직경 1m가 넘는 초대형 단풍나무가 제 멋대로 가지를 뻗었다. 여기저기 온통 단풍나무가 자라나는 와중에 한쪽 급한 비탈면에도 어린 단풍나무가 자라나고 있다. 제 멋대로 굽은 채로 흰 수피를 드러내고 어른이 될 때를 기다린다. 그 아래 사시사철 늘 푸른 조릿대가 땅을 뒤덮고 있다. 화려한 단풍이 지나간 초겨울 숲에서 황량하고 삭막한 기운을 지워낸다. 약간 경사진 오르막길이 이어지고 그 정점에서 참나무 군락지. 조금 올라가면 소나무 잠시 많아지다가 참나무는 소나무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널리 이용해 온 나무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참나무는 목재, 땔감, 먹거리용 등으로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 진짜 나무이고 고마운 나무라는 뜻으로 참나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부터 불광산으로 등산로 산행 시작. 이제부터 본격적인 언덕길.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많은 낙엽이 떨어져 있고 불광산 정상을 향하여 간다. 공티의 목재 테이블에서 잠시 배낭을 내리고 휴식을 한다. 요 인도에서 이거 올라가. 불광산 이쪽에 있다고 하던데요. 아까 등산님 물어보니까. 여기는 대운산이에요? 대운산 저 밑으로 있고. 대운산이 여기는 어딘데요? 이 불광산인가요? 이 불광산 아닌데. 오다가 있잖아. 불광산으로 가는 이정표 보인다. 밑에는 양안사, 밑에 양안사, 불광산. 정상이 가까우니 로프가 이렇게 걸려있지만 그리 힘든 길이 아니라 로프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조금만 가면 정상에 도착이 되다. 정상에 도착했어요. 불광산 정상. 표시석이 보입니다. 조금만 가면 걸리기잖아. 1시 22분에 불광산 정상에 도착했네요.
표지석 뒷면도 한번 보면 좋은 글귀가 있네요. 산이 되자, 바람이 되자, 나무가 되자. 장안사를 품에 안고 있는 불광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광역시 울주고 그리고 경남 양산시 경계에 있는 산으로 기장군의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으며 장안천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대운산으로 가는 이정표 바로 앞에 구급함이네요. 불광산이라는 이름 외에 팔기산이라고도 부르며 대운산, 삼각산, 음산으로 이어진다. 신명산 이리 직진 가고 대운산 1.9km. 불광산 정상에서 10m 지나 대운산 방향 오른쪽으로 간다. 저 뒤에는 어디입니까? 어디? 도시요. 서창 쪽입니다. 아, 서창이가. 저쪽에 길이 아주 편하다. 지나가지고 예, 예. 울산 가는 길에 아, 서창. 날이 예. 흐려 조망은 없지만 힘든 코스는 없다. 서창 뒤에 저기라면 저 오른쪽으로 보니 멀리 대운산이 보인다. 청성산입니까? 저기 저 청승산. 청성산. 내딛는 한 걸음이 상쾌하고 보여요. 저게 예. 용산대학. 이곳저곳 어디를 돌아봐도 예, 예. 아름다운 가을빛이 사진 눈이 화사하다. 관심 상당히 많으시고 예. 전문가 불광산, 대운산 사이 바위 전망대 바위 위에서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약간 잠깐 계곡 아래쪽으로 본다. 잘 보입니까? 계곡 그래도 아래는 눈을 보면 참 앙상한 좋네. 가지와 빨간 단풍을 만날 수 있었다. 불광산을 지나 저 대운산 정상이 보인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아름다운 때도 있지만 수명이 다해 이렇게 떨어질 때면 쓸쓸함을 더해준다. 가파른 길이 계속되고 산마다 힘든 곳이 있지만 내 발로 올라갈 수 있는 곳. 가파른 길이 길기도 하다. 청명산 1.2km. 박치기. 대운산 1.2km. 대운산 1.2km. 등산로 옆에 오소리 똥굴이 있다. 오소리는 똥굴로도 유명하다. 예. 봉우리의 칠부 능선 아래에서 주로 서식하는 오소리는 새길 주위에 굴을 파서 똥굴을 만든다. 곤충이 똥굴 오면 똥굴 입구에 똥을 싼 뒤 곤충들이 모여들 때 다시 찾아 그 곤충들을 잡아먹고 거기에 또 똥을 싼다. 돌아다니며 이 똥굴 저 똥굴을 만들어 놓는 것은 만찬을 위한 준비 단계이다. 결국 똥굴은 화장실이자 식탁인 셈이다.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동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소리예요. 족제비과의 포유류 동물로 머리에서 꼬리 끝까지 등 쪽은 흰색, 다른 부분은 붉은 갈색인 오소리는 태어날 때부터 난폭한 성격을 가져 상대를 가리지 않고 덤비는 동물로 잘 알려졌지요. 깊은 산속에 오소리가 혼자 살았습니다. 오소리는 혼자 있는 걸 좋아했지요. 그렇게 봄, 여름, 가을을 보내고 겨울이 왔습니다. 오소리는 집으로 들어가 긴긴 겨울잠에 빠져들었지요. 올라가지만 이렇게 멋진 풍경이 있기에 즐겁다. 앙상한 가지와 빨간 단풍잎이 어지러이 하늘을 수놓고 낙엽 길을 따라 걷는 발걸음이 즐겁다. 색깔 고운 단풍잎이 지천에서 마지막 날갯짓을 하고 어느덧 대운산 이정표가 나왔다. 대운산 올라가는 길은 여기저기 돌탑이 쌓여있고 하늘 땅 전후 좌우 어디를 보아도 울긋불긋. 아, 대운산 단풍의 절정이 이제 이곳이리라. 막바지 힘든 코스 너무 힘들어 앞에 가던 모르는 아저씨 물 얻어먹는 맛은 꿀맛이다. 드디어 정상이다. 대운산 정상 높이 742m의 산이다. 산꾼들이 앉아서 점심 밥 먹고 있네요. 산행은 대운산의 풍경과 함께 장안사라는 유명한 절을 보고 싶어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실행에 옮겼습니다. 대운산은 한국의 산하가 선정한 300대 인기명산에 속해 있으며 봄에는 철쭉으로 유명하여
매년 철쭉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특히 정상 주변과 제2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대규모 철쭉 군락이 있어 봄이면 연분홍과 진분홍색 철쭉이 뒤섞여 화려한 모습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실제 정상 부근에는 비록 꽃은 피지 않았지만 철쭉이 엄청난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의 대운산은 조망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고 볼거리도 많지 않아 조금은 실망스러운 산행이었습니다. 철쭉이 만개하는 시절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산의 초명은 동국 여지승남이나 오래된 읍지에 불광산으로 되어 있었으나 언제인가부터 대운산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하산길에는 장안사 쪽으로 길을 잡는다. 대운산 등산 후 시간이 나면 가까운 부산 장안읍에 있는 장안사와 부속 암자인 척파남을 한번 둘러볼 만하다. 척파남, 중국 운제사 승려 구한대서 유래. 기슭에 있는 장안사는 신라 문무왕 13녀 원효대사가 척파남과 함께 창건한 사찰이다.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된 것을 1631년 의월대사가 중창하였고 대웅전, 명부전, 응진전, 산신각 등이 있다. 길은 어느덧 계곡을 따라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길 좌우는 여전히 단풍나무 세상이다.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풍경을 감상하면서도 도저히 이것이 현실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단풍나무는 한 그루만 있어도 매우 아름다운 나무인데 수백 년 동안 숲을 이루어 유지하였다니 이 얼마나 대단한 숲인가.